안전재난사고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긴급 상황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차량 통행이 안 돼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혁신적인 사회 안전망.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강원소방으로 공동대응 요청 들어온 건이 있는데요. 불현듯 찾아오는 일상 속 긴급 상황.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일상 속 시민의 긴급 상황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긴장 속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접수하는 경찰청 상황실입니다. 그럼 지금 그쪽 발광 사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기 28호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경찰은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무전취식이라고 손님이 계산 안 하고 도망갔다고. 공사년생이요. 하나는 신고 좀 받고. 공사년생인데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현장에는 먹다 남은 음식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미 손님들은 사라진 상황. 경찰은 사건 현장을 정리하며 피해 상황을 기록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더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4명 한꺼번에 다 나갔단 말이야. 네, 아니 2명이 먼저 나가고. 2명이 먼저 네. 나가고. 2명이 뒤에 나갔는데 뭔가 쎄 해가지고 내가. 그럼 혹시 그 내용도 좀 적어주시겠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112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 화재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업무가 소방에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그런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통 119로 신고를 해주시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받아서 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빠르게 소방의 공동 대응으로 보내고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또 저희가 뭐 폭행 사건, 뭐 아니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칼에 찔렸다든지 사람이 칼에 찔려서 뭐 있다든지 폭행에서도 사람이 뭐 많이 다쳤다든지 그러한 신고가 접수되면은 최대한 빠르게 119 공동 대응을 요청해서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쉴 틈 없는 경찰청 상황실에는 계속해서 긴급 신고가 접수됩니다. 거리 기반 반복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1시간 이내 50m 반경 안에서 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 말 그대로 거리 기반 요 50m 안에서 다량의 신고들이 동시에 접수가 될 경우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 시스템이 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네. 물론 관련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재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그럴 때 거리 기반 반복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 많은 양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인데요. 긴급 신고를 접수하고 공동 대응을 조치하는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협력과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는 주미라 센터장을 구심점으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6년에 20여 개의 긴급 신고 번호를 112와 119 두 개 번호로 통합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의 신고 접수 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해 신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국에 44개의 경찰, 소방, 해경 상황실이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신고 위반 등의 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상황실에서는 끊임없이 접수되는 신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긴급하게 들어오는 신고와 공동 대응 현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도 눈을 뗄 수도 없는 직원들. 긴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빈틈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공동 대응은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시작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사건 사고가 벌어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신속한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경우 공동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부터 경찰과 소방 간 공동 대응까지 1분 31초가 소요되었는데요. 당시에 경상자가 4명 발생하였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한 공동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통신망 점검은 사고 대응의 필수 절차인데요.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통신망 PSLTE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지금 즉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 무전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긴급 상황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무전기로 그 현 상황을 갖다가 전파를 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항시 이제 개방된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만약 공동 대응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만약 1분 이상 접수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는 대응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출동을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지금 그 강원소방으로 공동 대응 요청 들어온 건이 있는데요. 강원경찰에서 요건이 지금 지연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접수 바랍니다.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입니다. 강원소방은 공동대응 지연건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강원소방은 공동대응 지연건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바랍니다. 공동대응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소방에 같이 나가자. 공동 대응으로 그런 건이죠. 이제 그런 건인데 그러면 신속하게 이제 그 공동 대응을 요청 받은 기관에서 접수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그런 지금 그걸 처치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경보가 울렸죠. 왜 경보가 울린 거예요? 1분 이상 접수를 상대 기관에서 안 하면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받는 기관에서 접수를 안 하면 저희 쪽에 이렇게 알람이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 받지 않는 접수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접수해서 빨리 공동으로 사건 사고에 대응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긴급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실. 단 한순간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기에 주미라 센터장의 24시간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단 몇 초의 지연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명절과 휴일은 물론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한 채 24시간 불이 켜진 상황실로 향합니다. 특별한 상황 있으셨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강원소방에서 네. 2분 이상 지연건이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접수하라고 접수 종료 조치하고 PSLT만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고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모니터링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 업무를 익히는 신입 직원과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어떠세요? 근무하시기? 근무 환경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시스템은 조금 괜찮게 별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 접수 지연되면 우선 알림 뜨면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접수 지연되는 거 처리 부탁드린다고 전화로 독려해드리고 있어요. 장애사항 한 2가지 있었는데 그런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한 장애라 가지고 대충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24시간 근무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쉬엄쉬엄 건강 챙기면서 네. 어떻게 출근하시기는 어떠세요? 저희 센터 솔직하게 너무- 얘기해도 되나요? 네.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출근하기 쉽진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힘드시죠. 네. 평소에 이렇게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최근에 저희 센터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스템이 장애 없이 중단 없이 운영돼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중력 있게 근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상황실에 들러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문제나 장애 상황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또한 주중에는 집과 가족을 떠나 센터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낯선 도시에서 지내는 일, 긴장된 업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일은 때때로 쉽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대구 출신인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집은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 근무하는 주중에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다시 세종으로 올라가서 주말을 보내고 또 다시 월요일 날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주미라 센터장.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하루는 상황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과 소방본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아이스로 작은 변화 하나가 곧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더 큰 시스템이 되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대구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 의견을 듣거나 할 때 대구 경찰청 그리고 대구 소방본부를 좀 자주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신 게 고맙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의견도 듣고 하기 위해서 방문하면서 좀 힘내시라고 커피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긴급 공동대응 시스템. 주미라 센터장이 대구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지원과 협업을 위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는데요. 경찰과 소방 간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대응 요청 시 사유 입력을 필수화하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을지 긴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기능 테스트도 하고 아마 우리 주무관님께서 연락도 많이 드리고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긴급한 순간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112 반복 신고야 경찰청에서 제일 가장 아실 테고 이제 네 번째로 공동대응 요청할 때 저희가 이제 사유를 필수적으로 이제 입력하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실에서는 또 한 단계 더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거 소방이 할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느냐, 네네. 경찰이 할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긴급신고 공동 대응 개선안이라고 네네. 9월에 이제 협의안을 낸 게 있는데 네. 이제 서로의 이제 업무 분야가 나눠지면 요 요청서의 필수 입력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서울 갈 수도 있고 저희는 자유롭게. 네. 사실 이분들이 저희한테 통계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도 하시는데 영상 신고 현황이나 오늘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제가 요 자료를 보니까 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기 계신 접수요원분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접수를 받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상황이나 어떤 개선점을 절대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저희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한 순간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저희 대구 농아인 협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농아인 협회는 어떤 일 때문에? 저희 긴급신고 바로 앱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없을지 좀 그 의견을 좀 듣고자 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개발한 긴급신고 바로 앱은 청각장애인들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의 평가를 들으며 앱을 모니터링하는 자리입니다. 센터에 새로 부여되어 와가지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간단한 수어로 대화의 시간이 훈훈하게 시작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조금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청각 장애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앱이 새로 생기고 이 앱을 통해서 소통에 문제 없이 신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생긴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는 112나 119 신고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고는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저희 긴급신고 바로 앱이라는 이제 긴급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앱은 문자 입력은 물론 영상통화 기능과 사전 등록된 신고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 조금 의견도 좀 여쭙고자. 제가 이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잠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시험 삼아 해보려고 앱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그 신고하는 과정에 눌러야 하고 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한국 단어도 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이 글을 하나하나 읽고 눌러가며 신고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림 신고라는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초기 화면에서 그림 신고를 바로 누르시면은 그냥 바로 그림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마 고령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노민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에티켓도 함께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청각장애인 고령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앱을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앱을 친속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뭐 글씨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28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긴급신고 바로 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일 텐데요. 긴급신고 바로 앱은 장애인과 고령자, 외국인 등 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 다운로드 28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이제 유지가 되고 이제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올해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번 홍보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 운영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긴급신고 바로 앱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앱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되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장애 대비해서도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저녁 시간까지 늦게 가시는데 선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밤낮 없이 운영되는 시스템. 최상의 대응을 위한 준비. 센터장의 일과도 24시간이 업무 모드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에 참여하는데요. 긴급신고 공동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작업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9시부터 전일 저희 긴급신고 공동 시스템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직원이 모여서 이제 상황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전날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금일 작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 센터 직원들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업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센터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실시간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각 기관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입니다. 전해 14시경 전북 밀산시 용제동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최초 신고받은 소방에서 인력 118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하여 현재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자, 구급차 필요로 인한 공동대응 요청으로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신속한 공동대응을 조율합니다. 네, 전일 19시 56분경 제주 서귀포시 어선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5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빠른 대응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고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큰 공장 화재 이런 화재도 많고 특히 또 최근에는 그 어선 관련된 해양 사고가 조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유형들의 사고들이 인명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보니까 저희 상황실에서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해당 사건들이 좀 원활하게 공동 대응되는지 이런 부분들 잘 모니터링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센터 전 직원은 저희 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그리고 긴급신고 바로 앱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차질 없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주저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모여 협력하는 힘. 오늘도 국민을 향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